디지털 세상의 방주 워너비 그룹. 우리는 좋습니다. 우리는 워너비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 없는 세상, 마약 없는 세상, 마약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잘 이끌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촉장 성명 홍성선, 위사람을 워너비그룹의 국제고문으로 위촉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워너비그룹 회장 전영철.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마약인데요. 뉴스만 들으면 계속 마약. 오늘 아침에도요, 마약에 대해서 다른 거는 깊이 아직 몰라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할 일이 있어요. 자, 마약의 가장 원점이 뭐죠? 양귀비지요. 옛날에는 한 가정에 화단에서 3폭 이상을 심어서 그건 봐줬어요. 지금은 화초양귀비가 전국 각지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화초양귀비를 꽉 심을고 중간 사이사이에다가 진짜 양귀비를 심어요, 이 야비한 인간들이.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지금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양귀비 한 폭만 발견하면 신고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벌금이에요. 한 폭에. 기록하세요. 어제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했더니 아이고 막 양귀비를 얼마나 심어버리면, 지금 뭐 만약에 저 집에 양귀비 저거 심는데 신고하면 저 집에 5천만 원 벌금 말고 5년 이하 징역인데, 그런 인정, 사정, 애정, 동정 다 받아보면 안 돼요. 봤으면 바로 해야 된다. 어제 저는 군산에서 왔는데요, 운전을 하는데 차가 백미러를 딱 보니까 뒤에 차를 세워놨는데 연기가 팍, 저 차가 지금 불나는가 보다 계속 봤어요. 근데 연기가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면서 연기가 나가는데 담배 연기는 대략 적게 나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저거 마약 중독자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유심히 봤는데 막 오더니 바로 내 뒷차에다 딱 갖다 대는 거야. 그 바로 제 차 뒤에는 국제마약경찰대학이라는 스티커가 내 차에는 붙어 있어요. 제대로 걸렸는지 고향 1m도 안 되는데 휙 돌려가지고 막 가는데 틀림없이 마약이다. 그래서 쫓아가려고 하니까 막 가더니 어느 골목으로 시골로 빠져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로 워너비 그룹에 깊이 빠진 사람입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빠졌는지 오늘도 반성합니다. 저는 군산에서 전화 한 통 받고 부지런히 왔어요. 시내 운전을 못하니까 저 변두리에서 대고 전철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타고 오면서 걸어오면서 물어서 보다가 결론이 뭐냐면 지쳐가지고 문 앞에 들어올 때까지 서울의 사람들은 서러워서 울고 있는 서울이구나. 나도 서울에 와서 공기 좋은 군산에서 살지 내가 서울에 와서 서러워서 울 이유가 없다. 그러다 찾아와 보니까 들어오는 순간에 힘이 팍 생기는데 다 마약에 대한 쫓기를 입고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마약 없는 세상 만들기 쫓기가 지구촌에 이렇게 많이 입고 있는 건 오늘 처음입니다. 마약 없는 세상, 마약 없는 세상 드럭 프리 월드라는 저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미국에서 쓰는 말이에요. 함부로 쓰면 큰일 나요.
저 말은 마약 없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미 연방 마약 단속국 외에는 쓰면 큰일 나요. 예. 이 마약 DEA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4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DEA가 750만 명의 마약 사범들을 잡아낸 대단한 수사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이 마약이 너무 심각하니까 미국 정부에서 연구를 한 것이 하나 있어요. 레이건 대통령 때 마약과의 전쟁을 세계적으로 선포했고, 부시 대통령이 아시죠?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중동 전쟁이 박살났잖아요. 조지고 부시고 해가지고 그냥 그 전쟁을 더블로다가 조지 부시고 해서 끝장내버린 게 조지 부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텍사스에 가서 청소년들을 강의를, 대통령 돼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부시 대통령이,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나 부시도 여러분처럼 어렸을 때 내가 마약 중독자입니다요. 부시 대통령이 마약 중독자였어요. 근데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가고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가면서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오늘 대통령까지 됐다. 왜 박수 안 쳐요? 이게 하루에 75번 이상 박수를 치면 어떤 병이든지 거의 다 낫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손끝에 360의 혈맥이 있기 때문에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360 혈맥이 순환이 되고 병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 강의할 때는 안 쳐도 되는데요, 전영철 목사님 할 때는 아주 죽기 살기로 치면 돼요. 성공의 비결은 깃발이 두 개입니다. 죽기와 살기만 있으면 꼭 성공합니다. 죽기 살기만 하면 성공해요. 제가 참 오늘 워너비 그룹에 깊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서애연 권사님이라 저 어디 있을 거예요. 키 조그만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권사가 있는데, 목사님, 전영철 회장님의 강의를 좀 들어보세요. 우리 전영철 회장님의 강의를 들어보세요. 전화번호만 못 사게 굴어요. 그래서 얼른 한번 듣는 게 전화가 안 오는가 보다 싶어서, 알았다고! 그럼 어디 가면 듣느냐고! 제가 이제 목사님이 큰소리 쳤잖아요. 그래, 목사님, 군산이시니까 서울까지 오시면 복잡하니까 대전만 가도 돼요. 알았다고. 대전은 가깝다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대전을 갔어요. 대전을 갔더니 집에 가니까 대전 본사에 들어가니까 썰렁하고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뭐 마이크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의자도 놓고 그래. 저분인가 했더니 그분이 나중에 이제 인사를 했어요. 했더니 박용섭 대표님? 박 대표님이신가? 그요. 대표라고 그러길래 아유 대표님이시네.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대표님을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니까 전영철 회장님이 또 목사님이라니까 제가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대그룹의 회장이라니까 들었는데, 조금 있더니 어떤 전국 각지에서 왕벌 떼들이 몰려오는지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막 여기에 그냥 막 도대체 막 현관 바깥까지 꽉 차는 거야. 오메, 이거 정말 대단하네. 우치도 이런 데가 있던 거 아니야. 그래서 한참 기다려 뒤에 앉아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강의를 딱 듣는데, 지금요 오늘 전영철 회장님은 세련된 분입니다. 그때 당시는요, 죄송하지만 강의를 하는 걸 딱 제가 들어보니까 전영철 회장님 강의 내용을 보니까 옛날 새마을 지도자 강의처럼 옛날 60년대 사회치 회장님이 청년들 많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찮은 순진하고 순박하고 좀 더 쉽게 막말로 바보스럽게 말하면서도 거기다가 갑자기 히히 웃는 거야. 말씀하다가 뭐 좋으니까 히히
하는데 제가 거기 미쳐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사나이 아니야. 그런데 젊은 사나이가, 나는 늙은 사나이야. 나도 80을 바라보니까 늙은 사나이가 젊은 사나이가 히히 하는데 제가 뿅 간 거예요. 야, 저 웃음은 기가 막힌 웃음이다. 나를 유혹하다니. 따라하세요. 웃음은 진통제보다 300배 강하다. 오늘 100만 불짜리 약을 팔러 왔어요. 내가 웃는 것은 진통제 300배보다 강하다는 의학적인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여기다 명문 강의를, 돈 참 좋잖아요. 돈 때문에 우리가 돈 벌어도 잘 살라고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래서 돈도 잘 써야 돼. 내 아주 친한 친구 후배 목사가 있는데, 용근이라고 전주에 사는데 날 보고 형님 그래. 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대.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막 운명한다고 아들, 딸, 며느리들이 다 와서 유언을 듣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병석에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큰형님이, 막둥이 동생이 목사니까, 야 영건아,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하는 가 난 우리 다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너는 목사니까 기도하니까 들어봐라. 그러니까 아버지 입에다가 귀를 대고 이 목소리 들어보니까 죽어가면서 돈 그러더래요. 하도. 그러니까 큰아들, 큰형제들, 누나, 동생들이 야 뭐라 그러더냐. 그렇게로 돈 그러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한이 맺혀가지고 가난하게 살다가 마지막 죽어가시면서 돈이 그리우신가 보다. 그래서 큰아들이 막 지갑을 꺼내서 있는 대로 아들, 딸, 며느리들 지갑을 꺼내가지고 탁 해서 돈을 한 움큼 움켰죠. 그러다 막 죽어가면서 돈을 꽉 쥐고 있더래요. 그래서 조금 이따 그래, 야 용관아 다시 한번 들어봐라. 또 뭐라고 하시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더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몇 초만 있으면 돼지를 먹을게. 그 꽉 움켜쥐가 꿀꺽하고 하던 디지털 세상의 방주 워너비 그룹.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허무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인간이다. 돈요, 돈 욕심 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돈 주면 어떻게 했어요? 다 아시잖아요. 저는 군산 호랩산 기도원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특이한 이제 기도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전영철 회장님의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웃는 그 웃음에 너무 저렇게 순진한 웃음, 비슷하지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웃음에 내가 푹 빠져다. 내가 결론, 내가 전영철 회장의 웃음을 내가 점수를 준다면 100만 불짜리 웃음이다. 100만 불짜리. 저기 박수 치면 내 병도 고치고 박수 치면 건강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잭홈이라는 집사가 있어. 잭홈이라는 집사가. 근데 수십 년 교회 되기도 그날이야.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내가 인생이 이렇게 돼, 어떻게 이 세상에 멋있고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야 이게 인간다운데 언제까지 이렇게 사느냐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콤 집사님, 목사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인간으로서 멋있고 아름답고 귀하게 영웅스럽게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게다가 어이가 없어서 목사님이 그 제콤 집사님을 바라보고, 집사님, 예? 날 한번 쳐다보세요. 그랬대. 그러니까 이 제콤 집사가 목사님을 싹 쳐다봤더니 웃어보세요. 웃었대.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 방금 웃은 집사님의 그 웃음은 100만 불짜리 웃음입니다. 예? 솔직히 여러분들이 웃음을 각자 자기 웃음이 값이 얼마인지 계산해 본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제콤 집사는 목사님께서 당신의 집사님이 지금 방금 웃은 그 웃음은 100만 불짜리 웃음입니다. 그거로 세상에 출세하세요 그랬대요. 야, 집사님이 너무 감격해서 집구석에 들어와가지고 거울을 놓고 웃어봤대요. 매일 우질나게 웃어봤더니 자기야, 자기 웃음 100만 불짜리. 그래서 이 웃음을 어디다 먼저 시작할까? 아차, 내가 하나님이 주신 100만 불짜리 웃음이니 주일날 교회 가서 교회 문 앞에다 전도지를 하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주일날 교회가 일찍 가서 주보를 주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목사님이 강구하기를, 우리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회의 제콤 집사의 100만 불짜리 웃음이 있다고 전 세계에 광고를 퍼뜨렸대요. 그랬더니 100만 불짜리 웃음을 보러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기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 교회가 대성공한 교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워너비 그룹에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서 오셨으니 회장님의 강의할 때마다 계속 그냥 웃고 박수 치면 만사가 신통 인통 불통 만사형통 되는 거예요. 웃으면, 미국의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박사가 그랬어요. 하루에 웃어라. 매일 웃으면은 10초를 웃으면, 그 윌리엄 박사 말이 하루에 10초 웃으면 헬스클럽에, 여러분 혹시 여기 헬스클럽 댕기시는 분들 빼놓고, 헬스클럽에 정신 나간 것들 그 돈 갖다 주면 워너비 그룹에서 집어넣으면 이적 얼마나 나오는데, 헬스클럽에 갖다 주고 이 지랄을, 뭔 지랄이, 이 지랄. 내가 지금 지랄한다고 해서 욕하는 거 아니거든요. 말에 영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 지랄이라는 말이 가만히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 세상에 옛날에는 너무 60년대는 너무너무 살기 어려서 곡식 창고, 그걸 뭐래, 광이라 그러잖아요. 광에다가 쌀 갖다 놓으면 이놈의 쥐들이 와가지고 다 먹으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어머니 왜 그러나? 아이고, 쥐들이 난리 피웠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우리가 막 쌀 다 퍼재기니까 지랄났네. 그래서 지랄이라는 말 퍼지게, 쥐가 창고를 다 지랄나게 해가 다 난리 피웠다고, 쥐가 난리 피웠다고 지랄이라 그래요. 제가 나는 욕하는 것 같아. 욕 하나도 안 해요. 툭하면 아이고 저 쌍년 저거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런데, 쌍년이라는 거 욕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 민속의 날 있잖아요. 민속의 날 연날리기가 유명하잖아. 연날리기 지금도 해요. 민속의 날 연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아나운서들, 오늘 민속의 제 100 몇 회지요? 예, 그렇군요. 오늘 전국 각지에서 연날리기 대회들이 다 왔네요. 그래요. 경상도도 왔고 전라도, 강원도 다 왔습니다. 자, 연날리기 시작. 방패연으로부터 꼬리연으로부터 올챙이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쭉 띄워보세요. 그런데 막 연이 올라갑니다. 연이, 방패연이 앞장섰습니다. 꼬리연이 뒷꼬리를 지금 자꾸 막 따라갑니다. 신납니다. 올라갑니다. 제 1번 연이 상공에 최고 높이 올라갔습니다. 2번 지금
연도 올라갑니다. 아, 바람이 붑니다. 두연이 쌍년이 떨어져서 영켜 떨어졌습니다. 쌍년이 떨어졌습니다. 높이 올라가던 더연이 쌍년들이 떨어져가지고 물에 떨어져 다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쌍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윌리엄 박사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10초 동안을 웃으면 헬스클럽에 3분 동안 돈 갖다 3분간 해봐요. 숨 터지지. 3분 가서 이런 돈 주고 그럴 바요 10초 동안 웃으면 다 병이 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거로 우리 전영철 회장님의 흉내를 한번 내봅시다. 자, 시작. 이제는 100만 불짜리 전영철 회장님 100만 불짜리 웃음이 여러분들 다 가면 신통, 이통, 물통 3, 4대까지 다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초를 웃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된대요. 암세포가 파괴된대요. 고통이 물러간답니다. 몸속에는 염분이 발생한대. 스트레스가 조절된대요. 혈압이 조절되고 피부가 고와지고 혈관의 찌꺼기 다 없어지고 웃으면서 여러분이 우리 워너비 그룹의 화장품 바르면 어린아이 살같이 돼버려. 바를 때 그냥 바르지 말고 웃으면서 바르라.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영육 건승.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영과 육이 건강하면 승리한단 말이에요. 영육 건승. 예, 우리 진짜 제가 이 워너비 그룹에 와서 소리 없이 우는 위기 아동들의 그 강의를 얼마나 내가 우르는지 몰라요. 첫 강의를 들으면서 뒤에 앉아서 전현철 회장님이 소리 없이 우는 위기 아동들의 그 살아오는 간증부터 하는데 울컥하던 나 뒤에서 엄청 울었어요. 거기에 내가 완전히 녹아지고 깨어지고 바싹 부서져가지고 오늘 여기 와서 회원이 돼가지고 내가 이사 됐나? 에? 내가 나 이사요. 여러분 같이 이사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그래서 내가 이사가 되면서 우리 집사람 불러다가 앉혀놓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옆편네 남편네 두 편, 내가 한 편 여기 다 이사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딱 끝나고 얼랑 저 끝에 가서 그때 막 틈바구니가 없어서 막 끝날 때 쭉 앉아서 술술술술 끼나서 요리 전현철 회장님 쏙 옆문으로 나가시길래 얼른 가서 딱 보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명함을 딱 드리면서 저 홍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래서 저 이제 거기서 2년이 돼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40년 동안 이 마약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40년이면 꽤 크지요. 했잖아요. 검찰청에 손기호 검사, 안홍열 검사, 또 치안본부에 제가 제일 처음에 치안본부에 옛날 치안본부죠. 치안본부에 마약 담당 황금만 마약계장을 제 부흥회 때 만나가지고 이 마약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그럼 나는 마약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그래서 오늘 40년간 제가 마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다 이제 점점 저도 이제 키워보기 위해서 미국에 1년에 2번씩 FBI, CIA, DEA 교육을 1년에 2번씩 가다가 제가 교육을 받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약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요즘 얼마 전에 초등학생들이 시골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30대 청년이 얘들아 이리 오너라. 예? 너들 운동하느라 힘 들었겠구나. 예, 땀 흘리고 배고프겠다. 그럼 빵을 줬어요. 시골의 초등학생들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있는데
그 빵을 막 배고프니까 아이들이 먹고 나니까 목마르지. 예. 그러면 이 물을 마셔라. 그래서 물을 다 줬어요. 음료수. 근데 그 음료수에 마약을 다 탄 거 아닙니까? 이거요 심각합니다. 자, 내가 오늘 큰 힘이 있는 거죠. 우리 워너비 그룹이 지구촌에 아직도 이런 행사를 제대로 한 데가 없어요. 6월 26일은 유엔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말만 있지 하는 데가 없어요. 그 기도 행사만 제가 지금까지 하다가 워너비 그룹을 만나면서 아, 이제 때가 왔구나. 그리고 막 한국에도 막 마약과의 전쟁, 막 전 세계 마약과 전쟁이 이렇게 되니 이제 이 일은 워너비 그룹하고 해야 된다. 이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게 오늘 시작이에요. 오늘 이 영상 잘 찍어가지고 영상 찍어서 지금 미국으로 다 보내면 미국 DEA 연방정부에서 아, 우리 지정업체 아니야. 워너비 그룹 우리 지정업체잖아. 맞아요. 미국의 DEA 지정업체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지정업체는 미국의 지정업체는 예, 포드 자동차, 무기 만드는 제조회사, 정육공장, 모토로라, 어쨌든 세계 재벌 그룹이 미 연방 마약 단속국 DEA 지정업체예요. 그런데 우리 워너비 그룹이 그게 지정업체가 됐다는 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근데 왜 기적이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은 그분들이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갔어요. 그분들이요 쫙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워너비 그룹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들을 국제 세계적인 재벌가들이 정육공장, 모토로라, 무기 만드는 제조회사, 예, 포드 자동차가 얼마나 미국 DEA 자동차를 밀어주겠어요. 그런데 우리 워너비 그룹을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쓰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제1위로 올려놨어요. 그 증거는 전 회장님 사무실에 가면 나도 그거 받아보고 노래 이만해. 세계적인 큰 지정업체 패를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이 뭐냐? 지금은 마약의 종류가 한 200종류가 넘어요. 소리 없이 우는 위기 청소년들의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불안정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영철 회장님이 때가 됐어요. 근데 때가 됐지만 더 무거워. 앞으로 마약 청소년들도까지 책임져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의 고민거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마약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약은 너무 많으니까 기초 몇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정 환경이 나쁘거나 친구들, 선배, 후배들 가운데 스트레스 받으면 이 청소년들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어디를 가느냐? 제일 먼저 철물점 문방구에 가서 뭘 사오느냐? 본드를 사옵니다. 오늘 요거부터 아시면 돼요. 본드. 청소년들이 마약, 필로폰, 뭐 헤로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드입니다. 문방구에 가면 막 사요. 철물점은 많아요. 사다가 본드를 딱 사다가 어딜 가냐? 야산에 들어가서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본드 뚜껑을 열고 콧구멍에다 집어넣고 그러면 머리가 뇌가 막 이상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 63 빌딩 같은 데 떨어지면 죽지도 않는다. 그렇게 막 항정신적으로 이상한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소외도 당하던데 이제 소외를 안 당하고 막 힘을 내고 그래요. 이 코로나가 요즘에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마스크 지금 벗었죠? 이 마스크 요새 막 청소년들이 마스크 속에다가 본드칠을 해가지고 마스크하고 다녀요. 그게 뭐냐? 감기 걸렸다고 하면서 이제 일부러 하다 걸리니까 마스크 속에다가 본드칠 해가지고 쓰고 너 왜 아직도 마스크 안 벗었냐? 아유 감기 아니야. 마스크에다가 본드칠 해가지고 하면 기분이 항상 좋아요.
우리 내 자식들은 안전한가?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안전한가? 그거 내가 말씀드릴게요. 내 집에 있는 자식들은 지금도 안전한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환각 중독 상태에 빠진 이 청소년들은 본드를 하게 되면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는 기분, 내가 가수가 돼도 인류 가수가 된다, 탤런트가 돼도 영화배우가 돼도 정치가가 돼도 이런 소원의 꿈을 막 이루니까 또 본드가 떨어지면 또 절망하고 그러면 또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필로폰을 맞기 시작하고 헤로인을 맞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큰 범죄를 저지르는데 청소년들 책임은 나라에서는 뭐 잡았다 말았다. 어제 그저께도 공부방에서 방과 후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갖다 놓고 마약 먹였잖아요. 인천 지부에서 인천으로 해가지고 인천지검으로 넘어갔어요. 어제 그저께 대구에서 여고생들이 마약 해가지고 이거 필로폰 마약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사고 팔고 여고생들이 27억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구 지검에 다 구속돼 있어요. 어제부터 이게 말이 아니에요. 지금요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워너비 그룹에서 책임을 지고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워너비 그룹이 마지막 이 시대에 꼭 소리 없이 우는 마약 때문에 청소년들을 책임져서 정말 이 시대 다음 세대에 우리 큰거리 재단 다음 세대 아닙니까? 나는 큰거리 재단을 제일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원에는요 워너비 그룹 세계가 주목받는 워너비 그룹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큰거리 재단 천일 특별 기도회를 해서 제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요. 우리 회원들 잘 되라고 우리 회원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와봐요. 우리 기도원에 진짜 하는가. 그랬더니 또 확인 또 확인하시는 우리 전현재 회장님 진짜 우리 기도원 왔었어요. 갑자기 내가 놀라가지고 내가 이 말하면 거짓말인가 저번에 확인 와서 그래서 오셨길래 회장님 저 성전이니까 저가 기도하세요. 그리고 난 나왔어. 그 와보니까 우리 강대상에 붙였지 그죠? 그래 붙였더니 그래서 여기서 기도해. 내가 기도하는 그 우리 성전의 의자가 여기서 기도하세요. 왜? 이 자리는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우리 기도원에 한 달 동안 여기 기도하고 갔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또 순종을 잘해서 그 자리에서 이병철 회장이 기도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어. 왜? 이병철이나 전영철이나 철자나 철자지 뭐 삼성그룹이나 워너비 그룹이나 그룹은 마찬가지지 뭐. 나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안 된 게 없으니까 기도하니까 우리 워너비 그룹 회장과 모든 회원들은 다 잘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뭐 돈을 조금 주니 많이 주니 어쩌고 저쩌고 남의 소리 들어봐다 자기면 손해야.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내가 갈 길만 가면 되고 우리 워너비 그룹의 목적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되지 뭐. 몽둥이와 돌멩이는 열매 있는 나무가지만 던져집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가지는 몽둥이도 돌멩이도 던져질 이유가 없습니다. 열매가 맺어질 때마다 몽둥이도 던져주고 돌멩이도 던져주고 우리가 조금 뭐 일을 하게 되면 이놈 저놈 개놈들이 막 돌도 던지고 별짓을 다 하지만은 상관없어요. 우리 워너비 그룹에 돌을 던지고 몽둥이가 던져진다는 이유는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고 재벌이 될 열매가 맺어지고 잘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돌멩이나 몽둥이가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돈이 제일 많은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 병상에서 유언해서 녹음했던 그 파일을 해석한 것을 보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휠체어 차를 타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의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수없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돈으로 내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내 집은 왕궁처럼 큰 저택이 있지만 나는 지금 병원 침대에 의해서 외롭게 누워 있습니다. 비행기, 보석,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내 사용할 수 없는 이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상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비싼 물건과 그다지 비싼 물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줘야 돼요. 우리 워너비 그룹 나눠줘. 소리 없는 청소년들 나눠줘. 버는 대로 나눠줘. 그래야 쓰는 거를 잘 쓸 때 하나님이 보시고 워너비 그룹 회원들 돈 주는 대로 잘 쓰는구나. 하루에 밥 3끼 먹으면 된 거지 뭐 그 이상 먹어서 나눠주는구나. 그렇게 나눠주는 걸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쏟아붓고 내려붓고 들어붓고 퍼붓고 솟아나고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쏟아붓고 내려붓고 들어붓고 퍼붓고 솟아나고 나눠주고 그게 워너비 그룹이지 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을 위해서 지구촌에서 아직까지 마약들이 이렇게 캠페인 하는 데가 없다니까. 이제 좀 이따가 6월 26일 날 아주 국회의사당으로 가버려. 우리가 가가지고 국회의원들 뭐 하느냐. 마약은 우리가 책임진다. 마약과의 전쟁은 워너비가 책임진다. 워너비가 책임진다. 이게 방송에 나가봐요. 야 워너비 그룹이 진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다 개소리구만. 나쁜 소리를 이제 우리가 진짜가 하고 있구나. 봉사하고 있구나. 너무 멋있잖아요. 예.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이 가장 이 본드를 하게 되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거기서 뭐 하느냐. 강도, 절도, 인신매매, 사기, 매춘, 범죄행위, 그 다음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남녀가 혼수를 해요. 이게 청소년들의 타락길입니다. 예. 본드가 중독되면은 짐승 같은 흉악한 짐승같이 돼버려요. 이 본드에 중독되면요 얼마나 환각성에 무서우냐면 얘들이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술, 알코올, 주스, 콜라에다가 막 섞어요. 콜라, 주스, 술 한꺼번에 섞어서 쭉 마시는 걸 가지고서 얘들의 비밀로 뭐라 그러면 정글 주스라 그래요. 정글 주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우리 칸가루 재단 세계 글로벌 시대에 주목받는 워너비 그룹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이 시대를 향하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할 책임은 여러분과 나야. 나는 이제 조끼를요 그냥 시내버스 타고 할 때도 이거 다 입으셔야 돼요. 뭐예요? 이거 입고 예 전철타도 입어요. 그러면 마약 없는 세상 그게 홍보가 되잖아요. 이거 폼으로 입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입고 다녀요. 어디 가든지. 예. 대통령이 불러도 이거 입고 가요. 응? 국회의원이 오라 그래도 이거 입고 가요. 그래야지 무슨 뭐 양복 넥타이 그 더운데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맞추기도 잘 맞잖아요. 시원하게. 이거 한 몇 번만 줘봐요. 미국 좀 보내게. 백악관도 좀 보내고 미국 DA 본부도 보내고 보내봐요. 그러면 야 지구촌에다 이렇게 하는구나. 레이건 대통령 때요 이 마약 DEA 마약 수사관들이 마약 밀매단을 잡아러 가다가 그 수사관들이 마약 밀매단한테 도로 잡혀가지고 큰 난도질 총을 맞아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막 창자를 들어놓은 게 마약 범죄자들이 그랬어요. 마약 수사관들을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이러는 게 미국 뉴스에 나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그걸 보고 이거는 전쟁보다 잔인하다. 그래가지고 10월 달이면은 미국은 유치원생서부터 대통령까지 여기다 빨간 리본을 달면서
마약 없는 미국이라고 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미국에서 청소년들에게 12살서부터 중학생들까지 25년간 연습을 하고 시험을 해봤는데 성공했어요. 12살부터 중학생들까지 각 학교 반급생들마다 골라가지고 마약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모자도 주고 이런 유니폼도 주고 배지도 주고 신분증도 주는데 미 연방 마약 단속국에서 어린아이 DEA 마약 어린이 수사요원이라는 미국 정부에서 신분증도 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니면서 계속 유니폼을 입고 반짝반짝한 배지도 딱 달고 그 모자도 쓰고 학교에서 공부해요. 그럼 다른 학생들이 부러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어른이 되고 성장하니까 마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내 어린이 마약 수사요원이었는데 그래서 마약 예방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하 이거다. 그럼 다시 쉽게 말해서 공산당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공산당 하니까 죽을 때까지 공산당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미국 정부가 발표해서 세계로 나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일본에서 하겠대. 먼저 이 마약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함부로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하겠다. 그때 대만에서 큰 대만 은행에서 돈 많은 은행에서 대만에서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건 우리 한국 워너비 그룹에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잡아놓고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우리 워너비 그룹에서 결정을 하고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참 이 캠페인의 모임을 가지고 또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으면 초등학교 있잖아요. 가면 아이들 출퇴근할 때 학생들 할 때 깃발도 돈 들고 이 쪽지라도 있고 학교 앞에 서 있어도 홍보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워너비 그룹은 세계 국제 워너비 그룹은 국제 마약 감시단 제가 40년간 해왔어요. 마약 감시단 이거를 다시 재발족시켜서 허락하시면은 우리 전혁철 회장님을 총재로 모시고 여러분들은 다 국제 마약 감시 위원으로 다 보장받아 가지고 그거 보고 감시하러 다니는 거야. 감시 눈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만든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다. 어제 1월 9일 날 보러 국제 마약 경찰 대학이 교육법인으로 세계 최초로 인가를 받았어요.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국제 마약 경찰 대학이라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 정부에서도 안 해줘요. 그런데 언제 우리에게 일을 도와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힘 있는 분이 있어서 왜 안 해주냐고. 그래서 검찰총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이거 안 해주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7개월 만에 날 것을 15일 만에 국제마약 경찰대학교 인가가 났잖아요. 그 인가증 내가 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국제마약 경찰대학이 인가가 났다니까 뭐라고 하냐. 그럼 경찰대학은 학교를 어디다 하냐. 미국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한국에다가 한다. 그럼 한국에다 어떻게 건물을 짓냐. 건물이 뭐 필요 있느냐. 지금은 메타버스 시대고 사이버 시대고 온라인 시대에 왜 건물이 필요하냐고. 그렇잖아요. 나도 이걸 잘 몰라요. 나는 메타버스가 무슨 메타버스가 그래 가스 없는 버스가 만들어지는 줄 알고요. 나 여기서 강의 들으면서 하도 전혁철 회장이 메타버스 아 요새 메타버스 가스 넣는 뭐 버스가 있는가 보다. 나는 좀 무식하지만 그렇게 들었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혁철 회장님이 나한테 그걸 가르쳐 주더라.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거 배우러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지를 알았고 사이버 대학도 알았고 이제 온라인이 뭐고 뭐 블록체인이 뭔지 이제 지금 내가 눈을 떴어요. 예, 이제 눈을 떴다니까요. 그래서 국제마약 경찰대학이라는 인가가 딱 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국립 모 대학에서 나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우리 대학으로 와주세요. 우리 대학에서 같이 해요. 지금 제가 바쁜 몸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전혁철 회장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 그걸 왜 다른 데 줍니까? 나도 그 워너비 그룹에 나도 하나의
이사인데, 응? 목사님도 이사인데, 그러니까 한 가족인데,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 국제마약경찰대학을 어느 누구한테 줄 것도 없고 교육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빌딩 안에서 딱 하면 되고, 내가 지금 교재를 12권을 만들어요. 마약에 대한 정보학, 수사학, 경제학, 법률학, 재발 방지학, 상담학 12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거 딱 만들어 놓으면 29일 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법인 감사예배 드리고 교재 딱 나오면 이걸 갖다가 전영철 회장님한테 딱 보시오. 어떤가? 좋네요. 좋다면 국제마약경찰대학교는 통신학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방송통신대학교식으로 바빠 죽겠고 돈 벌어야 되는데 언제 학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입학만 하면은 교재를 제가 다 보내줘. 시간 있으면 집구석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 좀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온라인으로 교육하면 되고 유튜브로 교육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검찰청 마약 검사들이 와서 1시간씩 강의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외국에 가서 마약 박물관 견학하고 난 다음에 2년 학교는 2년의 교육을 2년이거든. 딱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해서 마약 상담학 명예박사 학위들 딱 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세계 제일 가는 국제마약경찰대학교 제1기생 졸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전영철 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두서없는 강의를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